네, 이번 동영상은 22번째 강의에 대한 강의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녹음하고 있는 12월 5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종강을 하였죠. 일주일 전에 강의했었던 내용을 뒤늦게나마 녹음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나믹 파워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다이나믹 파워에 대한 관계식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다이내믹 파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었죠. 첫 번째 부분은 스위칭 파워고요. 두 번째는 숏서킷 파워가 있을 텐데 숏서킷 파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위칭 파워만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것은 액티비티 팩터와 그 다음에 CV 제곱과 그리고 프리퀀시의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죠. 처음에 우리는 지난 동영상에서 액티비티 팩터에 대해 가지고 다루었었고요. 이번에는 캐패시턴스와 이후에는 볼티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캐패시턴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력 소모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직 게이트의 캐패시턴스를 줄이는 것이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더 적은 스테이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스테이지 안에서도 더 작은 게이트 사이즈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로직 게이트의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러면 딜레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들겠죠.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좋은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드라이버의 사이즈를 바꾸어 주면서 이것이 속도와 그리고 전력 소모량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게이트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캐패시턴스에는 게이트 캐패시턴스 말고도 인터커넥트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는 캐패시턴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긴 라인들을 도입을 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도면을 잘 성계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블락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들, 그러니까 버퍼, 이제 인버터가 로지컬 에포트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긴 와이어들을 드라이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V 제곱항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성분이 있을 텐데요. 볼티지를 낮추면 정말 좋겠죠. 볼티지가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어든다면 전력 소모는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제공해주는 볼티지 옵션이 결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볼티지 같은 것들을 특정 부분에서 더 낮은 전압 같은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력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림 5.15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VDD를 사용하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파워가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VDD를 상대적으로 낮은 값인 VDD-L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스피드가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VDD 하이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VDD-L하고 VDD-H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블럭을 그냥 갖다 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 낮은 전압단에서 생성된 제로하고 1이 이제 높은 VDD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제로하고 1, 특히 일부분에서 1이 로지컬 1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리키지 커런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겨 5.15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전압을, 낮은 VDD에 의한 전압 레벨을
이제 높은 VDD에 대한 전압 레벨로 변경해주는 그런 회로들을 도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레벨 컨버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 다이나믹 파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는 스태틱 파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스위칭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자를 회로를 그냥 켜놓기만 해도 사용되는 그런 전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한 그 비율을 따지고 보면 텔레비전을 우리가 실제로 시청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전원만 꽂아놔도 전류가 조금씩 흐르면서 그러면서 소비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바이어스만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전류, 작은 전류 성분 때문에 스태틱 파워가 소모가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태틱 파워에 대한 식, 여기 나와 있는 식은 그냥 간단하게 VDD에다 온갖 종류의 리키지 커런트 성분들을 다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흐르는 것이고요. 서브스트레이트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브 스레시홀드 리전에서 흐르는 전류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 전류고요. 세 번째가 드레인과 바디 사이에 흐르는 전류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성분은 보통 CMOS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그런 성분입니다. 스태틱 파워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예전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스케일 다운이 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동작시키는 소자의 크기와 그다음 소자의 수와 그다음에 동작하지 않고 그냥 스태틱 모드로 스태틱 파워만 소모하는 소자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더더욱 스태틱 파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문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크기가 비슷비슷하다 혹은 조금 더 다이나믹 파워보다 스태틱 파워가 조금 더 작다, 이 정도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태틱 파워는 온갖 종류의 리키지 커런트 곱하기 VDD가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성분인 서브 스레시홀드 리키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 표는 인텔의 IDM 앱스트랙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면 이 트랜지스터 타입이라고 나타나 있는 하이스피드 로직, 로우 파워 로직, 아니면 HPSP, LP, ULP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온 커런트 성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몇 %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신 오프 커런트 성분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온 커런트에 약간의 희생을 가하게 되면 그럼 오프 커런트에서는 훨씬 더 큰 이제 개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온 커런트에서 수십 %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쪽은 로가리즘 익스포넨셜하게 바뀌고 여기는 조금 바뀌니까 오프 커런트가 무조건 낮은 것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 써야 되지만 어쨌든 트랜지스터 타입에 따라서 이와 같이 리키지 옵션들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펫이 엔모스 같은 경우 우리가 낸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엔모스가 시리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스택을 해가지고 갖다 놓게 되면 이것이 리키지 커런트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리키지 커런트, 특히 서브 스레시홀드 커런트에 대한 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Vx가 0이라는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걸리게 되는 이펙티브한 그 VG 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N1을 흐르는 전류와 N2를 흐르는 전류 값은 또 같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스택을 하게 되면 리키지 전류 값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그 리키지 커런트를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리키지, 중요한 리키지 성분으로 게이트 리키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인슐레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잘 아이솔레이션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옥사이드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결국은 아주 좋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절연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점점 이제 두께를 얇게 만듦에 따라 가지고 여러 오더씩 조금만 더 얇게 만들어도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가 확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것이 모스펫을 스케일 다운하는데 2000년대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이-K 메탈 게이트를 적용을 해서 해결을 했고요. 하이-K 메탈 게이트에서는 하이-K 물질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꺼운 옥사이드 영역은 아니죠. 더 두꺼운 인슐레이터 층을 가지고도 유효하게는 매우 얇은 실리콘 막과 같은 그런 정전 용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게이트 리키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를 높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3개짜리 인풋을 가지고 있는 낸드가 있었을 때 각각의 서브 스레시홀드 리키지와 그다음에 게이트 리키지가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호목이 수강생들한테는 나갔었는데요. 물론 수강생들은 이제 이걸 녹음하는 이 순간 벌써 다 제출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 이 텍스트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관련된 4장과 5장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